네, 이번엔 두바이 오픈 4라운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3라운드까지 제가 1무 2패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4라운드는 저보다 레이팅이 한참 낮은 2000대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는 D4로 경기를 시작했고요. 네, 이번 경기는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더치 디펜스를 두었습니다. 네, 경기는 C4, 나이트 F6, 나이트 3, D6, G3, G6로 이제 레닌그라드 더치라는 흑이 비숍을 피안케토하는 약간은 킹즈 인디언과 비슷한 형태인 그런 더치 레닌그라드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수수는 나이트가 F3로 전개해 나오는 것이지만 상대는 나이트를 H3로 가는데요. 이건 사이드라인인데 좀 흥미로운 사이드라인인 부분이 이제 나이트가 F4로 와서 백의 D5와 E6 칸 컨트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슬링을 했고요. 상대가 바로 D5를 하면서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준비했던 부분은 여기서 캐슬링을 하는 수를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대가 D5를 먼저 두었고 이제 백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이트를 이제 F4로 오고 어쩌면 나이트를 E6로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환을 강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의도로는 이제 나이트가 실전에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저는 나이트 A6를 뒀고요. 나이트가 C5로 오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보였기 때문이죠. 상대는 룩 B1을 뒀고 아마도 이 긴 대각선에서 미리 피해놓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나이트가 C5로 왔고 일단은 여기서 B4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B4 할 때 나이트가 이제 E4로 안전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는 여기서 나이트를 F4로 오면서 이제 흑이 E5 하는 걸 최대한 견제하는 수 같아요. 나이트가 여기 있으면서 백이 이제 앙파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이트가 F3에 있을 때랑 F4에 있을 때랑 비교해보면 나이트가 F4에 있음으로써 이 비숍의 대각선을 막지도 않죠. 아무튼 이 나이트 F4까지 두고 저는 몇 분 생각한 끝에 백의 B4부터 우선 막아두자 라는 의도로 A5를 뒀습니다. 근데 이 수는 별로 좋지 못한 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전에서 백이 둔 비숍 E3 이수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상대가 비숍 E3를 두자마자 이 A5를 둔 것을 굉장히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숍 E3 의도가 뭐냐면요. 이 나이트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나이트를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나이트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면 흑은 이제 영원히 E5 전진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흑은 사실 가장 원하는 게 결국에 언젠가는 E5를 치는 거예요. E5를 쳐야 이 좀 답답한 포지션을 해소해낼 수 있는데 지금 백의 대형이 이 나이트 F4와 D5 대형이 E5를 아주 효과적으로 최대한 막으려고 시도하는 수죠. 거기에 더해 이제 비숍 E3까지 더해지면서 얘를 그냥 잡아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수는 E5였어요. 이 수를 바로 하는 거죠. 바로 하면은 백은 당연히 논리적인 수는 낭파상밖에 없고요. 이때 얘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얘를 잡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폰이 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C6로 한번 이 비숍의 대각선을 막아놓은 다음에 어차피 이 폰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B4 나이트 E6 캐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죠. 제가 E5를 뒀으면. 그런데 저는 이 포지션까지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 포지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백이 B4를 이제 쉽게 했기 때문에 이제 B5까지 가면서 이 긴 대각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폰을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좀 압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A5로 먼저 이 B4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거죠. 처음부터. 하지만 백의 비숍 E3라는 강력한 수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오래 합니다. 고민을 오래 한 끝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어쨌든 E5를 해야 된다였어요.
E5를 지금 밀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당연히 백은 앙파장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서는 방금처럼 좀 전에 본 라인처럼 C6를 먼저 하고 얘를 잡으려 해도 백이 이제 이 나이트를 먼저 잡아버리면 설마 이제 퀸 교환까지 되죠? 퀸 교환까지 돼버리면은 흑은 이 폰을 뭐 회수할 수도 있죠. 잘하면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폰 구조도 뭐 좋지 않고 이 폰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백이 좀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런 점 때문에 C6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나이트로 먼저 폰을 회수합니다. 저도 여기에 필요한 계산 라인이 한두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백이 이거를 먼저 잡으면서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잡고 이렇게 잡아서 백이 포크를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퀸이 그냥 피하고 나면은 룩이 잡힐 때 여기 룩까지 잡히면서 이 나이트가 트랩이 되면서 흑이 물량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이트를 그냥 잡으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수가 두어졌고요. 잡을 때 이제 여기서 백이 B7 폰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수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다행히 이수를 두지 않았고요. 이수가 강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룩 B8을 했을 때 비숍이 그냥 피할 수 있죠. 그럼 흑은 이 폰을 다시 잡아야죠. 이 폰을 다시 잡으면은 이렇게 캐슬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물량은 동등하죠. 서로 폰 개수도 똑같고. 그런데 흑의 아주 큰 문제가 흑의 폰들이 다 약한 거예요. 특히 A5 폰이 따로 놀고 있어서 약하죠. 그리고 D6랑 C7 폰도 꽤 약해요. 왜냐하면 이 폰들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전진을 하는 순간 약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 D5 폰 전진이 있으면 이제 D4, C5, E5 이런 지점들이 다 약해지고요. 그렇다고 C 폰을 올리면은 이제 이 D6 폰이 뒤처진 폰이 되죠. 그래서 D6 폰이 약해지죠. 그렇다고 얘네 둘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도 그 다음 흑이 지금 할 만한 계획이 딱히 없어요. 백의 포지션이 너무 탄탄하고 모든 기물들이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백이 꽤나 유리합니다. 물량은 비록 동등하더라도. 그래서 이 포지션도 걱정을 했고요.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서 비숍 D5예요. 비숍 D5로 교환을 강제하죠. 그럼 저는 이것도 걱정한 게 이렇게 되면 무승부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얘를 잡고 여기서 폰으로 잡고 이때 지금 당장은 흑이 폰이 하나 적으니까 폰을 회수하려면 이 C3를 잡아야 돼요. 나이트를 잡고 나서 교환을 하고 나서 D5 폰을 잡으면 백이 뭐 캐슬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폰 개수는 똑같고 이제 비숍이 반대색 비숍이기 때문에 무승부 확률이 물론 아직 퀸과 룩이 살아있긴 하지만 서로 이제 엄청난 걸 만들진 못할 것 같고 아마 무승부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엔드게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걸 봤어도 D5를 두는 게 그래도 안 두는 것보다 낫다 라고 판단을 해서 E5를 밀었고요. 앙파상 잡고 실전에서 상대방은 B7을 잡지 않고 B3를 뒀습니다. C4 폰을 먼저 지켜주는 거죠. 그럼 흑도 이제 당연하게 C6를 둬서 이 비숍의 대각선을 막았고요. 캐슬까지 이제 백이 전개를 마치면서 서로 이제 전개가 끝나고 미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포지션은 어쩔 수 없이 백이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흑의 D6 폰이 약하기 때문이죠. 백은 약점이 없어요. 여기서 퀸이 7을 뒀고요. 백은 퀸 D2를 둡니다. 아주 논리적인 수죠. 이제 백은 룩을 D1으로 와서 D6 폰을 압박하려고 해요. 이 지점부터 저는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백의 계획이 아주 단순하죠. 그에 반면 흑은 그거에 대응하고 방어를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수는 룩 D8이었어요. 룩 D8이었고 의도는 뭐냐면은 이제 백이 룩을 D1으로 오면 그때 D5를 미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D5에서 모든 기물들이 교환이 되고 나면은 이제 무승부에 가까운
엔드게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이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엔진은 이제 여기서 비숍 G5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핀을 걸고 F6를 공격하면서 D5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은 여전히 흑이 D5를 밀 수 없어서 백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말했듯이 엔딩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좀 더 게임을 복잡하게 이어갈 수순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D6 폰에 대한 압박을 좀 풀어내려고 둔 수가 나이트 G4입니다. 비숍을 공격하면서 이제 비숍이 예를 들어 F4 같은 데로 오면은 G5라는 수를 둘 수가 있어요. 얘를 잡으면 흑이 얘를 먼저 잡으면서 전술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이 비숍 D4를 뒀고요. 저는 비숍 H6를 두면서 퀸을 공격하고, 백은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좋은 수인 E3를 둡니다. 왜냐면 퀸이 피하면은, 퀸이 예를 들어 이런 대로 피하면 흑이 이제 F4 같은 수로 킹사이드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3는 이제 흑의 F4까지 막아주는 아주 좋은 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언뜻 보면 C5가 백의 비숍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트 D5로 아주 쉽게 해결된다는 점. 이렇게 되면 백이 엄청 유리해지죠. 이 점 때문에 C5를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 포지션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대보다 시간이 많고 그래도 적당히 일단 버티면서 빠르게 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숍 F7을 뒀고요. 백은 H3로 나이트를 다시 쫓아낸 다음에 룩이 D1으로 오면서 D6 폰을 공격했고요. 저는 아까 전부터 이 D6 폰을 룩으로 방어하지는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룩으로 방어를 하는 순간 백이 비숍을 B6로 올 수가 있어서, 그럼 룩이 D7이 강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백이 예를 들어서 나이트 A4 같은 수를 두면은 그 다음에 A5 폰까지 따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룩이 D8으로 오는 건 안 좋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룩이 E8으로 옵니다.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백이 이렇게 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이트가 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나이트를 보호하면서 이제 얘를 따고 나서 폰을 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비숍을 F8으로 오면서 이 폰을 지켜줬죠. 그게 바로 룩 E8을 한 의도죠. F8을 비숍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백은 퀸을 B2로 오면서 이쪽 대각선에 이제 나이트가 만약 이동한다면 이 대각선에 대한 위협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나이트를 피해놨어요. 이제 나이트가 더 좋은 위치인 C5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백이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요. E4 폰 브레이크입니다. 백은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판단하고 폰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중앙에서. 왜냐하면 특히 흑의 마이너 피스들이 좀 꽤나 수동적으로 방어 태세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좋을 수 있죠. 여기서 저는 제 포지션이 꽤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어법으로 수를 뒀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거는 F4였어요. 만약 이 수가 통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서 이 폰을 회수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어두운 칸들을 흑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폰을 딸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지금 퀸이 움직이면 얘가 따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비숍이 얘를 지켜주면서 흑이 그냥 폰을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좋지 않고요. 다른 옵션은 E4 폰을 그냥 잡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나이트로 백이 되잡으면은 지금 기물간의 활동성 차이를 보시면 이 나이트 비숍 퀸 너무나 센데 흑의 이 나이트 비숍 퀸들은 굉장히 약하죠, 활동성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냥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이것도 거릅니다. 그럼 남은 수가 뭐냐?
남은 수는 나이트 C5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이렇게 폰 구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제 폰이 여기 있으면서 나이트가 E4로 못 오게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엔진이 아주 좋아하는 수가 여기서 나이트 C5보다도 훨씬 좋은 수가 비숍 H6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수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별 의미가 없다고 느낀 게 여기 F4를 그냥 하면은 요 대각선이 막히면서 이거를 굳이 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F4를 유도한 다음에 나이트 C5를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죠. 실전과 비슷하게 된다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따 실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퀸이 F8으로 갈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백이 F4를 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이트가 F4 지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저는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여기서 비숍 H6를 해서 얻는 이득을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나이트 C5를 둔 거죠. 이제 폰 교환이 일어나고 퀸이 D2로 옵니다. 퀸이 D2로 오는 건 룩 E1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룩 E1 오면 흑이 그냥 잡아버리기 때문에 퀸 D2를 먼저 오고요. 저는 비숍 G6로 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이제 룩 E1을 뒀을 때 퀸이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죠. 이쪽으로 피하면은 퀸이 이제 G5로 오면서 너무 무섭거든요. 이 퀸의 활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비숍이 G6로 오면서 룩이 E1으로 왔을 때 퀸을 F7으로 피하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퀸이 이제 F7에 있으니까 흑의 이 다소 약한 킹을 보호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백의 아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수 때문에 퀸 F7은 별로 좋지 않은 수라고 판명이 납니다. 엔진은 여기서 나이트 E4가 더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수도 결국에는 백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되면 이 핀을 이용해서 백이 폰을 딸 수가 있어요. 퀸을 그냥 C2로 옮기면은 이 핀에서 흑도 이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나이트 X, 비숍 텍스 하면서 백이 공짜로 폰을 하나 땄죠.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흑의 킹도 아주 약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퀸을 F7으로 옮기니까 상대가 아주 놀라운 수를 둡니다. 그리고 이 수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95! 느낌표 2개짜리 수입니다. 나이트가 아주 공격적인 위치로 오죠.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이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나이트를 잡으면 백이 심지어 여기서 백이 이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걸로는 C5 나이트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C5를 잡으면 이제 비숍이 D5를 잡으면서 이 핀 때문에 흑의 퀸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비숍을 되잡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흑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백은 어차피 비숍 D5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게임이 바로 터져버리고요. 그러면은 게임이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보면은 지금 근데 백이 나이트가 F6로 와서 포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숍 G7으로 포크를 막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교환 이후에 백이 나이트를 F4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이 F4를 만약 뒀다면은, 아까 비숍 H6를 둬서 백이 F4를 2개 만들었다면 나중에 나이트가 F4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비숍 H6가 훨씬 좋은 수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백의 나이트가 F4로 오면서 이제 백이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아마 컴퓨터를 돌리면은 백이 아예 이긴다고 할 거예요. 첫 번째 D6 폰이 약하죠. 두 번째 G6 비숍 쓰레기죠. 세 번째 백의 나이트 엄청 세죠. 네 번째 흑킹 약하죠. 이 점들 때문에 모든 면이 백한테 유리하죠. 여기서 저는 상당히 오래 고민했는데요. 일단 백은 지금 D6 폰을 따려고 하고 있죠. 이걸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퀸 F6고 하나는 퀸 C7이에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국에 저는 퀸 C7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퀸 F6는 폰을 따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일단 애를 따요. 애를 잡고 만약 룩으로 잡으면 여기 폰이 죽어요. 그러면은 흑이 얻어가는 거 없이 그냥 폰 하나가 죽거든요. 그러면 비숍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비숍으로 잡으면 이제 백룩이 D1으로 와요. D1으로 오면서 D6 폰을 노리죠. 그럼 이 폰도 지킬 수가 없죠. 룩으로 지키면 얘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D6와 A5 폰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따이는 거예요. 결국에 퀸 F6를 두면 폰이 하나 따인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폰이라도 둘 다 지키자. 퀸 C7에 있으면 D6와 A5를 둘 다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퀸 C7을 뒀고 상대는 이제 퀸을 D4로 오면서 퀸이 아주 활동적인 위치로 왔죠. 이제 퀸이 F6로 올 수도 있고 비숍 F7 미리 비숍을 피해 놓는 거예요. 백이 퀸 F6 오는 걸 대비해서 이제 여기서 룩 E5를 두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백이 기회를 놓칩니다. 저도 못 봤어요. 백이 이기는 수순이 있다는 걸 저도 못 봤는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수순이 뭐였냐면 잡고 룩 E1이에요. 여기서 나이트를 잡으면 룩 E7으로 바로 게임이 터지고요. 나이트를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걸 둔다 하도 이제 백이 뭐 예를 들어 체크한 다음에 폰을 따버리면은 백이 그냥 폰 하나를 땄죠. 왜냐면 나이트를 잡으면 백도 나이트를 잡기 때문에 백이 최소한 그냥 공짜 폰업 이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걸 놓치고 룩을 D1으로 왔고요. 이제 저는 룩을 D8으로 오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당장으로서는 모든 폰들이 지켜지고 있죠. 아주 위험해 보이지만요. 상대는 퀸 G5 체크, 킹 F8, 퀸 H6, 킹 G8을 한번 하면서 사실 저는 여기서 백이 비겨주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레이팅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비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당연히 상대방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안 비기는 게 맞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로 간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뭔가 한 수 한 수 엄청난 목적성을 가지고 뒀다기보다는 조금 그냥 빠르게 두는데 서로 집중한 면도 있어요. 여기서 나이트 D3 같은 수로 나이트를 교환만 해도 이 나이트 교환이 백한테 이득이라고 합니다. 백의 포지션이 이기는 포지션이라고 엔진은 말을 해요. 그런데 상대는 그런 걸 두지 않고 룩 D2를 일단 뒀고요. 저는 나이트 D4로 룩을 공격하고 룩이 다시 피하고 퀸 E7으로 오고 룩이 다시 오면서 D6 폰을 공격을 하고 나이트가 F6로 오면서 이제 퀸의 D6에 대한 공격을 일단 막고요. 킹 H2, A4, 룩 D4 여기서도 선택의 순간이었는데 A3로 미냐 아니면 AX B3를 하냐의 선택이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AX B3가 제가 폰 개수를 줄이면서 무승부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뒀습니다. A3를 두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이 A2 폰에 대한 공략을 통해서 이 폰을 패스트폰으로 만들겠다는 조금 더 야심찬 수인데요. 지금 제 피스들 위치로 봤을 때 그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 ATX B3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도 이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ATX, D8, D6 폰을 또 방어해주고요. 지금 그냥 빨리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뭐 별로 좋은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좀 빨리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도 나름의 기회를 놓쳤는데 이 부분에서 나이트 D3라는 수가 있었어요. 지금 룩이 좋은 위치로 갈 수가 없죠. 이런 데로 가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체크하고 나이트 F4를 다시 와서 여기랑 여기 공격한다든지 뭐 굉장히 강력한 옵션이 많은데 상대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놓쳤고 룩이 D2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이트에 이제 퀸이 교환될 수밖에 없죠. 퀸이 피할 수가 없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퀸 교환은 그래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드게임으로 다 됐고요. 문제점은 흑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미들게임부터 엔딩이 돼서도 여전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F5 폰과 D6 폰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퀸 교환이 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희망이 상당히 생겼어요. 룩 A8, 비숍 D1 상대는 이제 비숍을 C2로 와서 F5 폰을 공략하려고 하고요. 미리 지켜주고 비숍 C2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제가 C5라는 수를 둡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를 두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는 룩 A2를 두고 싶어요. 이 포지션에서 룩을 활동적으로 만드는 좋은 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백이 F4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룩을 공격하니까 룩이 피해야 되죠. 룩이 예를 들어 피하면은 이제 F5를 잡는 거예요. 백이. 이런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잡고 비숍으로 잡으면은 B4로 이제 룩이 트랩이 됩니다. 룩이 이쪽 대각선을 지킬 수가 없어서 룩이 다른 데로 피하면 이제 나이트가 얘를 잡고 나서 얘까지 따버리면 백이 이기는 엔드게임이 되죠. 폰이 두 개나 많죠. 예를 들어 이런 라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로 갔을 때 이제 백이 B4로 바로 룩을 공격해서 룩이 피하면 이제 F5 폰이 따인다든지 이런 수순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엔진은 다 나름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B4는 C5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룩이 이렇게 교환되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방금 말한 여기서 비숍 테이스 F5는 룩 교환 이후에 비숍 테이스가 아니라 룩 테이스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룩 A2가 맞는 수예요. 이게 옳은 수인데 결국에 저는 C5를 선택한 게 F5 폰에 대한 이 압박을 없애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룩이 이제 D3로 오면서 이제 이 대각선이 막히기 때문에 F5 폰을 이제 당장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흑이 C5를 하면서 이제 D5 지점이 또 약해졌고요. 백은 이제 또 나이트를 다시 돌려서 여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징하게도 흑의 이 약점들을 백은 경기 내내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숍 D1, 비숍 룩 A1, 비숍 F3, 룩 E7으로 이 폰을 지켜주고요. B6는 굉장히 안 좋은 수예요. 그냥 폰을 지키겠다고 밀어버리면 비숍이 C6로 오면서 나이트를 공격하고 나이트를 잡은 다음에 D6 폰이 죽습니다. 그래서 룩이 E7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룩 C3, 킹 F6, 나이트 G2, 비숍 F7, 나이트 F4. 방금 말했듯이 나이트를 다시 돌렸죠. D5 지점을 이용하려고. 룩 D3, 룩 A3로 이제 얘를 또 노려주고요. 비숍 D5, 비숍 G6, 비숍 E6, 나이트 F6. 여기서 나이트 F6로 이제 나이트 E4를 노리죠. 그리고 여기서 다행히 상대가 이제 저에게 찬스를 줍니다. 조금 포지션을 풀어낼 수 있는 찬스를 주는데요. 폰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백이 약점 폰이, 그러니까 백이 계속해서 공략하던 약점 폰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폰 또한 하나 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흑이 손해보는 교환이 아니에요. 약점을 없앴으니까. 룩 D8으로 오고요. 이제 저는 룩 F3로 옵니다. 이건 뭔가 상대가 못 볼 거라는 그런 나름의 트릭적인 수였어요. 물론 근데 이건 실수였고, 나이트 4를 먼저 하고 룩 F3를 오는 게 훨씬 좋다고 해요. 왜냐면 룩 F3를 왔을 때 비숍 D5가 되게 세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이트로 잡으면 폰으로 잡으면서 이 지나친 폰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백이 유리하다, 아니 거의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상대는 이 수를 놓치고 비숍 C8을 둡니다. 여기서 비숍을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제 위협이 룩 테이스 F4이기 때문이에요. 나이트를 잡은 다음에 비숍을 잡아서 이런 룩 대 투피스인데 투피스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걸 노리는 수라서 상대는 비숍을 먼저 피하는데, 룩 F3는 이거 말고도 나이트 E4라는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됐다,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F2 폰을 지킬 수가 없죠. 룩과 F2 폰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룩이 이제 D7으로 옵니다. 이제 저도 30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엔진 입장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둔 수나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할 수나 둘 다 동등해요. 엔진 입장에서.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는 룩 테이크 D7인데 이게 더 좋은 수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킹이 피하고 나면은 이 다음에 F2 폰을 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를 따면은 이제 흑도 얘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폰도 약하죠. 흑 룩이랑 나이트 엄청 활동적이죠. 이러면은 흑이 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아마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근데 저는 순간적인 착오로 여기서 룩 테이크스 F2를 하면은 폰을 따는 게 아닌가 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잡으면 일단은 지금 일단은 지금 흑이 폰이 하나가 많죠.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간 건데, 네, 저도 두면서 깨달았습니다. 백이 이렇게 하면은 포크가 되죠. 포크가 되면서 킹이 피하면은 폰을 다시 딸 수 있죠. 근데 폰을 다시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는 이 폰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B7 폰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B6로 전진을 하더라도 나이트가 A4로 오면 이 폰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룩 테이크스 F2 했던 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일단은 폰 하나를 따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무조건 폰 두 개가 다시 따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폰 다운이 되는 수였던 거예요. 킹이 E7으로 먼저 오지만 이제 비숍이 B5로 오면서 B6, 나이트 A4, 폰이 강제로 따이게 되죠. 이 수순을 막을 수가 없어요. 폰이 따이는 걸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 킹이 오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폰이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뒀죠. 백은 나이트를 A4로 오면서 기회가 되면 이 폰을 전진하는 그 대비를 해놓고요, 미리. 비숍 F2, 비숍 F7, 킹 G2,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저는 킹 C7으로 옵니다. 킹 C7 오는 이유는 나이트가 D6로 와서 얘와 얘를 공격하면서 폰을 다시 따내겠다라는 의도고요. 킹 F3를 상대는 오고요. 킹이 나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둘만할 수가 없죠. 여기서 잠깐 동안 두 수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거 하면은 오고 잡고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트 D2가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여서 결국에 나이트 D2를 선택했습니다. 킹 F4로 오고요. 여기서 나이트 X C4를 뒀어요. 저는 비숍 테이스 C4도 무승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이 폰을 따더라도 오면 이제 흑은 이렇게 와서 버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백도 오고요. 그럼 흑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킹이 이쪽으로 와서 얘네를 잡겠다고 하죠. 이렇게 두면은 무승부가 가능했다고 해요. 백이 와서 이 폰을 따더라도 흑이 F3로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강제적으로 이 폰을 딴 다음에 이 폰이 전진하는 순간 나이트가 아마 잡겠죠. 이렇게 무승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초 남은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제 실력으로는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 테이크스 C4를 합니다. 백은 당연히 얘를 잡고, 왜냐하면 얘를 지금 잡으면은 나이트 D6 같은 수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잡고 나서 F5 폰을 잡았고요. 제가 킹 D6 오면서 이제 킹이 E7, F8, G8 이렇게 숨기만 하면은 무승부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킹 F6로. 근데 저는 나이트 X C4를 할 때 이 킹 F6라는 수를 순간 놓쳤었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고요.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포지션이 좀 위태로워 보였어요. 이 엔드게임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여기서 정확한 수순을 통해서 흑은 무승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숍 F1으로 이 폰을 공격하면은 백은 밀 수밖에 없고요. 이때 비숍이 E2로 오면서 백의 이 폰들의 전진을 막아둘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수순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백이 킹 G7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폰을 공격하고, 여기서 흑이 이 폰을 살리려면 H5밖에 없죠. H5를 두면은 이제 백이 킹을 이제 G5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를 어떻게 막 돌려서 뭐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이 폰이 따이죠. 그럼 공짜로 이 폰이 따이게 되면 백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 수순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백이 킹 G7을 올 때 이 폰을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면서 킹이 오고,
얘를 잡으면 킹이 오면서 나이트가 한번 뭐 비숍 공격해도 열로 피해주면 이제 나이트가 못 오죠. 아무데도. 그 다음에 킹이 열로 와서 얘를 잡고 얘를 잡는 거를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폰은 최소한 G3 폰만 따게 돼도 이제 무승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수순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충분히. 그래서 그냥 빠르게 비숍을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를 두면 이제 백이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이 돼요. 무승부가 가능한 포지션에서 백이 이기는 포지션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이트를 백이 게임에 끌어들이고 나면은 이제 이 폰들을 밀면서 나이트를 이제 좋은 위치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흑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흑의 킹이 지금 막혀있죠. 백의 킹한테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흑의 킹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도 백의 킹이 한번 막아주면은 얻는 게 없거든요. 뭐 아니면 폰을 뭐 먼저 민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아두면은 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이 이길 수 있는 엔드게임이 되었다.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숍 C2로 그냥 흑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G4를 하고요. 나이트가 D5로 옵니다. 그럼 이제 흑이 이건 의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흑이 킹 E8으로 오면은 백이 킹 G7으로 온 다음에 나이트 체크를 한 다음에 폰을 따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킹이 D6로 오고요. 나이 D3, 비숍 E4, G5, H4, H5. 흑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H6까지 밀어둔 다음에 나이트 체크. 이러면 이제 여기서 킹이 피하면은 G6로 이제 이 폰이 프로모션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도 근데 잡고 킹 E7 G6. 네, 여기서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잡으면은 잡고 킹 F8 H7으로 이제 퀸이 되죠.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저는 기권을 했고요. 네, 굉장히 뼈아픈 패배죠. 상대가 레이팅 2000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로 제 레이팅이 8점이 넘게 까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받고 중반까지 제가 완전히 밀리면서 상대가 아주 잘 뒀죠. 특히 나이트 D5 수가 엄청났죠. 상대한테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그냥 무너지나 했는데 다행히 상대가 이 마무리 테크닉이 별로 좋지 않아서 무승부 가능성이 생겼다가 또 이렇게 무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가 이제 B7 폰을 따면서 뭔가 조금 위험해졌다가 결국에 제가 이 폰 다운 엔드 게임에서 무승부를 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도 패배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경기였고요. 또 상대가 레이팅이 낮다고 해서 상대가 뭐 이런 수를 못 볼 거다 아니면은 조금 최선의 수를 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간은 생각한 게 또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